전세 시장의 변화로 보는 한국의 부동산 전망. 전세는 왜 한국에만 있는 것일까? 전세는 독특하게도 한국에만 있는 임대 형태입니다. 통상 다른 국가에서는 임대하면 월세를 생각하지만 한국은 월세 시장보다는 전세 시장이 우위에 있어 왔습니다. 그럼 왜 전세가 이렇게까지 한국 부동산 임대를 장악하게 되었을까요? 한국은 70년대 수출 주력 산업으로 급성장했습니다.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던 한국이 2차 산업인 공업과 상업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서울로 모였습니다. 급격히 성장하는 도심이 되다 보니 주택의 수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취업을 위해 적은 돈만 가지고 무작정 상경했던 사람들이 모여 판자촌이 생겨나면서 도시는 무분별하게 확장되었습니다. 강남의 개발, 그리고 아파트의 출현. 서울의 기존 주택은 부족하고 생활 여건이 불편한 판자촌들만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이대로 그냥 지켜볼 수 없었던 한국 정부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판자촌을 없애기로 하고 사람들을 아파트로 대거 이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의 강세 분위기가 생겨나게 되었죠. 그 시기 아파트는 국가가 국민의 주거시설 개선 차원에서 지원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정부 자금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건설업체들은 정부 지원 자금으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서 높은 이익에 눈을 뜨게 됩니다. 70년대의 서울 강북은 지속적으로 성장기에 있었고 상경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인구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그래서 논밭이 대부분이었던 강남을 상업과 공업단지 그리고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면서 강북의 인구를 강남 신도시로 분산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거나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건설업체들이 아파트의 이미지 개선을 시도하죠. 바로 고급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집안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도시가스와 보일러를 도입하여 그동안 불편했던 주거 형태를 획기적으로 변신시킵니다. 그리고 연예인을 동원하여 광고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아파트에 대한 인식을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꾸준히 변화시켜왔습니다. 전세는 공짜라는 생각과 높은 예금금리, 그 둘이 만나 갭투자는 시작되었다. 도시는 계속 확장되고 개선된 주거 형태로 수요가 쏠리면서 아파트의 가격은 분양가보다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70년대에는 금리 또한 높았습니다. 20%가 넘는 예금금리로 인해 보증금을 높게 받아 예금을 하면 월세보다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들이 전세를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절약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 많아서 월세를 아끼자라는 인식이 강하고 전세는 돌려받는 돈이니 공짜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전세를 더욱 선호하게 되었죠. 전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가 늘어나고 임대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넣어두기만 하면 연 20%대의 수익을 낼 수 있었으니 이러한 재미를 보기 위해 아파트 매매를 하려는 사람들도 계속 많아졌습니다. 매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의 가격 또한 상승세를 탔고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전세금의 비율도 함께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되었죠. 그 시기부터 갭투자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세를 놓고 목돈인 보증금을 받아 은행 예금 이자를 받고 지내다 보면 어느새 아파트 가격은 상승해 있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만큼 다시 보증금을 높여받고 다시 예금 이자를 더 받게 되면 기존 투자금을 이미 회수하고도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복부인 집단이 생기기 시작했고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수십 수백 채씩 매입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 수요가 현재 2019년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